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통 문정부가 자유를 삭제한 정체불명의 그냥 민주주의로 초, 중고 교과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 명칭 속에 김일성 일가가 만들어온 북한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엄격했고 남녀의 차별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고 모든 백성은 한 군주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민주주의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주권을 가진 나라이고 인민민주공화국은 조선의 임금과 유사한 한 독재자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것은 KTV 자막으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광고 문구입니다. 책임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내 삶의 주권도 갖게 됩니다. 어떤 평화냐? 어떤 민주주의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럽지만 각양각색 다양한 개인의 자유로운 소리가 나오는 그런 평화인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죽음의 고요한 평화인지, 다수의 후보 혹은 여러 가지 의안 중에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 투표권을 행사하는 자유민주주의인지, 한 명의 후보, 하나의 의안에 대해 찬반만 공개적으로 투표하게 해서 99%의 찬성률을 유도하는 북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맹군의 지도자로서 남베트남까지 공산화시킨 호치민을 존경한다는 분들은 정말 그를 알고서 하는 말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같은 동포를 학살하고 보트피플 등으로 인종 청소해버린 독재자입니다. 현재 인구 분포도가 베트남은 30살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편입니다. 월남이 적화될 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반일 감정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940년대 당시 세계 지도를 보시면 우리만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점령했던 나라들 만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리나라는 그 한 점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적 사실을 외면한 폐쇄적 지식을 자녀들이 갖게 되면 이들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을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좁은 골방 내에서 곰팡이, 먼지, 벼룩과 씨름만 하다 보면 창문 밖 태양과 들판의 싱그러운 바람은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조선말 대한제국이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면 얼지 않은 항구를 얻고자 남하에 오던 러시아에게 빼앗겼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고종의 아관파천,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길을 왕의 길로 부르고 25억씩이나 들여서 복원했다고 해서 저는 좀 기가 막히고 의문이 났습니다. 친일은 분노하고 친너는 경외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위안부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호란을 겪으며 끌려갔던 조선의 아녀자들의 기구한 아픔도 기억해야 합니다. 환양년의 어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당시 고종이 이끌던 조정의 무능에 대해서 침략자를 비판하는 그 이상의 잣대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세계 정세를 간파했던 일본의 지도층은 정적과의 대결을 멈추고 문호를 개방하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서 100만 대군을 길러낼 동안 당시 조선의 조정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뼈아픈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서류만 뒤지고 과거사만 캐는 답답한 정부의 모습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세계는 4차 산업시대, 감사합니다.
크게 쳐주시죠. 세계는 4차 산업시대 에너지 안보 시대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고종의 길을 왕의 길이라고 흠모하는지 답답합니다. 제7차 교과서 국회 포럼의 키워드는 자유삭제와 태양광은 안 돼입니다. 한번 소리쳐 주십시오. 자유삭제 안 돼. 태양광 안 돼. 교과서는 그 사회의 언어, 지식, 역사, 문화, 철학, 과학 그리고 도덕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교과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면 그 사회는 거짓이 많다는 뜻이 아닌지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문화 콘텐츠와 글로벌 주역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기초는 올바른 교과서에서 출발합니다. 절대 오염되어서는 안 될 기초지식의 수원진 교과서가 은밀하게 혹은 과감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국가 수립을 정부 수립으로 격화하고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국가적인 자긍심마저 빼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나라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이 사실을 전혀 무시하고 자유를 삭제한 정체불명의 그냥 민주주의로 표현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덕지덕지 붙이면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삼류국가로 전락하는 거죠. 당장 내년 2019년 3월부터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오는 모든 곳에서 악착같이 골라내어 삭제한 것이 이번 문정부의 개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환하게 비추었던 세계 최강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체코 방문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원전은 한 번도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탈원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멈춘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량을 충당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량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제환경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해외 공간 앞에서 코리아는 석탄 사용량을 줄여달라는 시위까지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토의 아름다운 호수, 400년 숲이 광활한 새만금이 하루아침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덮이고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10분만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이미 이제 생산량 기준으로 태양전지를 모아놓은 판인 모듈 상위 10개 업체 중 한화큐스를 제외한 이 나머지 모든 업체들이 다 중국입니다. 네. 불과 1, 2년 만에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을 석권한 겁니다. 저렴한 가격의 기술력, 이른바 가성비를 앞세워서 경쟁력을 키웠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정부가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5곳 꼽았는데 이 가운데 3곳이 한전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을 시범사업지로 공식 발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는 지금 오직 탈원전에 사로잡혀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막무가내 졸속으로 추진함으로써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이 폐철도는 조만간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자전거 도로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아직 개통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태양광 발전 논란은 비단 육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태양광 발전기를 가동 중인 청천 저수지. 2메가와트급 규모로 5,000개의 패널이 601흔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는 전국 저수지 900여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비교하면 생산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주민들이 태양광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대체 에너지 한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에너지 자원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거 자연을 건드린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그렇게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패널 수명 연장을 이유로 사용되는 전용 세척제는 환경오염물질로 지목됩니다. 태양광 패널은 원래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수상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이게 세척한 이 세제가 전부 물로 그냥 들어가게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2023년부터 폐패널이 쏟아져 나온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재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돈이 된다는 얘기에 전국적으로 투기 세력이 몰려들어 산림과 지역사회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가 환경을 파괴하는 실태. 울창한 숲 이곳저곳에 드러난 맨살. 나무를 베고 뽑아낸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주민들은 이런 곳들이 지난해부터 급증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곳이 맞나요? 네, 한 100여 군데가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때 나무들로 울창했던 이곳에는 2만 제곱미터가 넘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짧아도 20년간 안정적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소문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태양광 발전소는 전국에 2만 5천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800개 넘는 섬들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 요즘 군청 직원들은 태양광 발전 업무로 휴일도 반납할 정도입니다. 지금 한 1000건 정도로 했는데 그 외부인들이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좀 우려를 갖고 있어요. 투기 세력까지 뛰어들자 태양광 부지가 될 만한 염전값은 1년 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산림을 훼손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또 훼손한다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인 혼불마을은 지난해 말부터 개발업자와 전쟁 중입니다. 외지인 14명이 마을 위쪽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100kW 규모 발전소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을 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농촌 곳곳이 검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돈 놀릴 곳을 찾는 금융회사들이 뛰어들면서 땅만 있으면 설치비의 90%는 대출로, 나머지 10%는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불로소득형 투자까지 성행합니다. 태양광 열풍은 땅값이 싼 전라북도에서 특히 심한데 지난해 말 현재 전북의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는 17,831건으로 전국의 34%를 차지했습니다. 탈원전을 앞당기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농촌에서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태양광 발전 장비를 설치하던 공사 현장 여러 곳이 최근 폭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만 제곱미터 넓이의 숲을 없앤 다음에 민둥산에서 공사를 하다가 산사태가 난 건데요. 인근의 논과 밭까지 쑥대밭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호박밭이었는데요. 폭우에 태양광이 설치된 산 쪽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밭을 덮어버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태양광 설치는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충북 괴산군의 한 저수지에 섬처럼 떠있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7월부터 상용 운전을 시작한 2000kW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수상 태양광은 전국의 저수지 27곳과 보령댐과 충주댐 등 다목적댐 3곳에 설치돼 가동 중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추가로 63곳의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37개 댐에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나오자 저수지와 댐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러나 일부 수상 태양광 시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 여주시의 금사저수지.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을 닦는 세척제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로 농업용수가 오염된다고 주장합니다. 망가지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도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말 물은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결국 사업 허가 신청서를 취소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대가저수지에서도 수상 태양광 사업 계획이 철회됐고 철원 동송읍의 금연저수지에서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의 핵심에 친여권 인사들이 있다는 소문이 그동안 무성했었죠. 그래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지급 자료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친여권 인사가 주도하는 3개 사업체가 태양광 사업의 절반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에 적잖은 곳에서 사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다 죽는다! 결사 반대! 저희 주민들은 이게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태양광이 설치돼 버리면 그 이막을 떠나야 할 정도로. 한전자회사 4곳이 운영하는 수상 태양광 5곳에서 일어난 고장은 최근 2년간 21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6건이 1, 2년밖에 안 된 곳에서 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향후 5년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에 7조 원 넘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99%, 그러니까 대부분을 빌려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폐해는 결론적으로 농민에게 다 부담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화재도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태양광 패널이 아닌 전기를 모아서 저장하는 저장소에서 대부분 불이 붙는데 아직 그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태양광 발전은 소방 규정도 없어서 대책 없이 불이 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합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9개월 만에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형님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과 과거 태양광 사업 전력이 문제가 됐는데요. 당장 농어촌공사가 추진해오던 7조 원대 태양광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북 새만금을 찾아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투자 10조 원을 투자해서 원자력 발전소 4개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반대 성명이 나오는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배경으로 선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새 중심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도민에게 남는 게 없는 장치 산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하는 것이 전북도민들 다수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김관영, 정운천 의원 등도 전북 지역 의원 자격으로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새만금 태양광 단지 조성 반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에너지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담아 교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70년, 국가의 흥망성쇠를 볼 때 유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눈을 감기우겠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유년기 대한민국의 혈관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대체하려는 시도나 원자력을 태양광 판넬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집안의 가보 명품을 1,000원짜리 엿과 바꾸어 먹겠다는 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유 삭제한 교과서 사용 안 됩니다. 중국 업자만 배불리는 환경 파괴 태양광 판넬 절대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변에 이 사실을 전하고 알려서 전 국민이 알고 저항해야 합니다. 실바람이 파도를 부르고 거짓의 산을 쓸어버릴 폭풍이 될 것입니다. 달이 지고 해가 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